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잘 지내셨죠? 오늘 주제는 질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건조증. 되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불편해하는 증상입니다.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의료의 사각지대라는 게 있죠. 사각지대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증상이 있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병원에 가지 않고 참고 지내거나 또는 그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거나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 지금 20세기를 넘어서는 이 시기에서 내가 어떤 질환이 있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네이버 검색을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워낙 의료 제도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적절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질건조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질건조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리고 적절한 의료 정보도 거의 없고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실금이었습니다. 제가 진료를 시작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요실금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됐거든요. 내가 증상이 있어도 불편하도 참고 지내고 어떻게 될지 몰랐었는데, 사실 요실금은 이제 치료도 많이 좋아지고 또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약을 먹든지 수술하면 이제 금방 좋아지고 또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질건조증은 아직까지 요실금에 비해서 훨씬 더 치료가 개발도 좀 늦어지기도 하고 있고, 또 아주 마땅한 약이 없는 것도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지 못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질건조증, 또 그걸로 인한 성교 통증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건조증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 많은 분들 아시겠죠? 이게 이제 폐경이 되고, 또는 폐경이 전에도 이제 생기는 분들도 이제 요즘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건조해지면서 아래가 쓰라리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타이트한 옷을 입을 수가 없고, 또 성관계를 하면은 많이 불편하고 심지어는 피가 나거나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건조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뭐 당연히 병원을 가셔야 되겠지만 사실 쉽게 병원을 오기 힘들잖아요. 질건조증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질건조증이 있을 때 첫 번째는 보습입니다. 보습. 그래서 충분한 보습 로션이라든가 에센스를 이용해 가지고 건조하지 않도록 수시로, 우리가 뭐 얼굴이라든가 몸에도 충분히 보습 로션을 발라주는 것처럼 외음부에도 사실은 보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질건조증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요즘 이게 워낙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질유산균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산균을 먹으면 좋나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질건조증이 있을 때 치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여성 호르몬이랑 그 다음에 질유산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먹는 유산균은 과연 이 질에 적절한 유산균을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먹는다고 해서 내가 내 질에 있는 유산균이 풍부해지거나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걸로 인해서 내 환경이 개선이 되고 질건조증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스터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법은 여성 호르몬이나 질유산균을 질내에 직접 넣어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실제로 가장 저렴하면서도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는 방법인데, 물론 이제 단점이 병원에 오셔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병원에 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뭔가 아래가 불편한 분들은 많이 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청결도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좀 자극적인 뭔가를 넣고 씻기도 하고 자주 씻어주는데,
사실 자주 씻어준다고 해서 질 건조증이 좋아지지는 않을 뿐더러 대부분은 더 안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씻는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외음부가 더 많이 건조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씻지 않거나 청결하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생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씻는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증상은 더 안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 건조증이 있다고 했을 때는 내 외음부에도 충분한 보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상들이 계속되거나 특히 성관계를 하기가 힘든 상태, 사실 폐경이 꼭 되고 나서 이 성관계가 불편해진 분들이 아니라 폐경 전에도 사실 불편한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질건조증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관계할 때 불편해지게 되고 당연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성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나의 성감이 떨어지게 되면은 파트너의 성감도 같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상들이 점점 더 발전이 되거나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그냥 보습 에센스를 써가지고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의료 사각지도라 얘기를 했는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전체 환자의 얼마나 적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가지고 있고 불편해하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검색을 하지만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혼자서 그냥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참고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내가 일정 정도의 증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증상들도 지금은 다 치료할 수가 있고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고 또 즐거운 삶을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참지 마시고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질건조증과 성교 통증 사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저희들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